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파트는 문법 포인트입니다. 원래 리스닝 파트 중에 C번까지 하고 문법 포인트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C번 내용 중에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다루고 리스닝 파트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문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배울 문법은 분사입니다. 자, 분사가 무슨 의미냐면요. 나눌 분의 말씀사자입니다. 이 말은 즉, 사실 이 분사는 동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동사에서 나누어져서 형용사의 기능을 갖는 게 바로 분사입니다. 정리하자면 동사에서 나누어져서 형용사의 기능을 갖는 것이 분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기능은 즉 무슨 기능을 하냐? 바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사란 다시 정리해드리면 동사에서 나누어져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분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류와 형태 그리고 어떻게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자,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사의 종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현재 분사가 있고요. 그리고 얘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 자체가 동사에서 나누어졌다 그랬죠. 동사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시면 현재 분사 형태가 완성이 되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에 보통 ed를 붙여서 완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ed를 붙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동사 3단 변화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즉 pp라고도 부르는 과거분사 형태 있죠. 그 과거분사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 자, 해석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ing만 조금 이해를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진행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능동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과거 분사는 다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이 아니라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PP 자체의 완료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수동태도 기본 형태 자체가 B 플러스 PP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재 분사의 예문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bark가 있어요. 짖다라는 뜻이고요. dog 하면은 강아지가 되겠죠. 자, 짖다 강아지라는 의미를 통해서 한번 현재 분사를 통해 이 짖다가 강아지라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즉 짖는 강아지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자, 짖는 강아지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지. 바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barking dog라고 하면은 짖는 강아지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barking이 bark라는 동사에서 나누어져서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면 뒤에 있는 dog라는 강아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 분사의 예시도 한번 볼게요. 자, lock 잠그다 라는 뜻의 동사죠. 그리고 door 하면은 문이야. 자, 그럼 얘도 잠그다 문이 아니라 이 동사를 과거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잠겨진 문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지. ed를 붙여서 즉 lock의 과거분사 형태로 만들어져서 locked door이라고 하면은 잠겨진 문이라는 과거분사 locked가 뒤에 있는 door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arking과 locked가 바로 분사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 분사가, 이 현재 분사가 단어가 하나였어요. 그쵸? 단어가 하나일 경우에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locked, 잠겨진이라는 과거분사가 하나일 경우에는, 단어가 하나일 경우에는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줘요. 그런데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 뒤에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짖는 강아지가 아니라 마당에서 짖는 강아지라고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명사를 먼저 써주고 뒤에서 수식해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barking in the yard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분사를 찾자면 barking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짖는이라고 해서 barking 뒤에 수식 어구인 in the yard가 또 붙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분사 뒤에 수식어구가 더 붙었을 경우, 분사 단어 하나만 나오지 않고 뒤에 단어 여러 개가 붙어서 의미가 더 생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더라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마당에서 짖는 강아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겨진 문이 아니고 locked 뒤에 수식어구가 더 붙은 경우를 여기다 써볼게요. 자, door를 먼저 쓰고 그럴 때에는 명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locked 써주고 안에서 잠긴 문 해서 from the inside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잠겨진 문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진 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From the inside라는 수식어구가 이 과거분사 뒤에 더 붙었죠. 단어가 더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or locked from inside라고 나오면 the inside라고 나오면 안에서부터 잠긴 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태와 각각 어떤 느낌을 갖고 해석이 되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의미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봄으로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린트를 통해 방금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말글로 읽어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1 grammar points이고요. 분사의 의미는 나눌 분자의 말씀사. 그래서 동사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서 형용사의 기능으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분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이면 무슨 분사? 그렇지, 현재 분사.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고 중요 포인트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이러한 두 개의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여요. 그쵸?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문장 구성 성분 중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형용사의 기능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 외에도 우리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문장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보어 자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분사는
이 형식의 주격 보어 자리나 O 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어의 자리에 오는 경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만 정리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형용사가 주격 보어 자리랑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